혹시 클라우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데 클라우드 기술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시겠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시작하여 클라우드 ETF인 CLOU에 대한 설명, CLOU에 편입되어 있는 상위 종목들에 대한 소개로 영상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CLOU는 클라우드 기술 관련 기업들을 담고 있는 ETF입니다. 과학이 물리, 화학, 생물로 나뉘는 것처럼 클라우드 기술도 여러가지 세부적인 부분들로 나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으나 CLOU는 전체적인 클라우드 기업들을 다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2020년도 본격적으로 비대면 시대가 열리며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CLOU 상승폭만 봐도 2020년도 1년간 72% 올랐네요. 먼저 ETF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살펴볼게요. CLOU로 투자되고 있는 총 금액은 1.2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운용보수, 수수료는 0.68%이죠. 클라우드 섹터 특성상 분산되어 있는 ETF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클라우드 기술은 가장 쉽고 단순한 정의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팅 파워를 원격으로 빌리는 것입니다. 내 컴퓨터에 게임을 설치할 필요 없이 유튜브 같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받아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실제로 구글 스테디아 같은 서비스는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IaaS, PaaS, SaaS로 나눠볼 수 있죠. 엄밀하게 경계를 나눌 수 없는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동시에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먼저 IaaS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저장 공간 등 실물 기기들에서 나오는 컴퓨팅 파워 및 용량을 소비자들에게 대여해 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다양한 기업들이 서버를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이러한 IaaS 기업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동시에 또 다른 소비자들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컴퓨팅 파워가 더 필요하면 서버를 구매하는 대신 IaaS 기업들에게 돈을 더 지불하고 컴퓨팅 파워를 더 많이 대여하면 되죠. 월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아마존의 AWS를 활용하여 저희에게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죠. 대표적인 서비스들로는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IBM, 오라클 등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PaaS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기 쉽도록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업계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겉으로만 보기에는 IaaS랑 상당히 비슷하긴 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접근법은 IaaS는 그냥 컴퓨터 본체를 대여하는 것이라면 PaaS는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깔린 컴퓨터를 대여하는 것이죠. 즉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편한 도구들과 컴퓨팅 파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다만 전통적인 IaaS 기업들이 더 많은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들도 추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시로 아마존의 일라스틱 빈스톡은 개발자들이 코드만 업로딩하기만 하면 방화벽, 로드 밸런서 등 나머지 필요한 관리는 아마존이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죠. IaaS와 PaaS는 대체로 B2B 형태로 운영이 되며 다른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을 도와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aaS 기업은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클라우드를 사용하기에 대체로 웹브라우저, 크롬으로 접속하여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저희가 유튜브를 볼 때 영상을 매번 다운받는 것이 아닌 웹브라우저로 스트리밍을 하여 시청합니다. 이처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저희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 저 멀리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고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접근 및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PaaS는 윈도우즈 OS가 설치된 컴퓨터를 대여하는 것이라 했죠. SaaS는 윈도우즈 OS 위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설치되어 있어 오피스를 크롬을 통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웹브라우저 말고도 전용 접속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CLOU ETF가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aaS, PaaS, SaaS 기업들을 보유할 수 있다 합니다. 추가로 데이터 센터 리츠도 보유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 리츠는 부동산 펀드라고 보시면 되며 리츠 매수 시 데이터 센터의 건물주가 되어 월세, 배당금을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엣지 클라우드 및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ETF에 편입이 될 수 있다 합니다.
모든 종목들을 동일한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진 않을 테니 가중치 규칙도 알아볼게요. 사스, 피아스, 이아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0.3%에서 4%를 보유할 수 있다 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기업들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은 0.3%에서 2%를 보유할 수 있다 하죠. 간단하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구글, IBM은 2%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리츠들도 총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1년에 2번 리밸런싱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각각의 종목별 성과에 따라 비율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현재 CLOU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1월 11일 기준으로 총 자산의 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프루프포인트입니다. 프루프포인트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죠. 직원들이 이메일을 받을 때 바이러스 스캐닝 등과 같은 작업을 제공하죠. 단순하게는 기업의 IT 보안 관련 부서를 대체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시면 됩니다. 4.8%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Zscaler 역시 사이버 보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사용자와 클라우드 사이에 Zscaler가 위치하여 모든 파일 교환 및 상호작용을 할 때 Zscaler가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로 보안을 관리해주죠.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회사 서버에 접속할 때 좀 더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4.4%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제로는 뉴질랜드 기업이며 클라우드 기반 회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많은 부분들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감가상각 및 재고 관리, 비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죠. 주로 작은 기업들을 타겟으로 운영하고 있다 합니다. 4.3%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아나플랜은 사업 계획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업의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 데이터 분석, 복잡한 시나리오 모델링 및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죠. 단순하게 기업이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총체적인 과정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들을 상대로 운영을 하고 있죠. 4.3%를 보유하고 있는 트윌리오는 영상에서도 다뤘었으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죠.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을 보내고 받는 과정을 대신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달의 민족을 시키면 언제 도착할 것이라 배민이 문자를 보내는데 이러한 비슷한 서비스를 트윌리오가 제공하는 것이죠.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드랍박스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딩을 하게 해주고 다양한 기기로 실시간 동기화가 가능하다고 하죠. 버전 관리 기능도 있어 과거에 저장하고 수정한 자료들을 전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즉 파일을 실수로 지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원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등 다양한 경쟁자들이 있으나 유저들이 사용하기 편하다는 점 때문에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Fastly는 CD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아스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CDN은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서버의 전초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시간 동기화가 필요하지 않은 영상들 같은 경우 메인 서버에서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쏴주는 것이 아닌 CDN에 미리 가져다 두는 것이죠. 보안상으로도 속도상으로도 기존 서버에서 전부 쏴주는 모델보다 안전하고 빠르다고 합니다.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페이컴은 인사관리 소프트웨어입니다. 채용부터 은퇴까지 인사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죠. 월급, 성과금, 직원들의 스케줄 관리, 예산 관리 등을 도와줍니다. 예전에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봤었던 기업이죠. 4.1%를 차지하는 셔피파이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소비자들이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더불어 워드프레스처럼 웹사이트를 자유롭게 꾸밀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으로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쿠파 소프트웨어는 비즈니스 지출 관리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업이 돈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죠. 재고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주어 불필요한 주문을 막아 비용을 절감시켜준다고 합니다. 더불어 특정 거래대금은 미리 결제를 할 경우 계약에 따라 할인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거래대금을 선순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고 하죠. 즉 비용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비중으로 상위 10개의 기업을 알아보았는데 이 10개의 기업들은 ETF의 총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원칙상 비중이 낮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리바바, 구글, IBM 등도 보유하고 있죠.
대체로 사스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스 기업들은 구조상 낮은 확장 비용 및 낮은 사업 유지 비용 때문에 승자 독식이 가능한 영역이죠. 다만 그만큼 새로운 기업이 치고 들어오기가 쉽기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투자할 때에는 조심하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아직까지도 확장에 신경 쓰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ETF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의 PER은 89라고 할 정도로 비싼 가치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산이 되어 있는 ETF라고 해서 큰 비중으로 가져가기에는 애매한 것이 한 섹터에 몰려있기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같이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덤으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넷플릭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 넷플릭스도 당연히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영상을 전달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CLOU 포트폴리오 느낌에는 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영역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